반갑습니다. 점성학 고급 과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번 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우스는요,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 이걸 나타내죠. 자, 1번 하우스를 잠깐 다시 한 번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이 1번 하우스다. 이 부분이 1번 하우스거든요. 그럼 1번 하우스에 이제 어떤 행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내는 건데, 자, 1번 하우스는 일단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1번 하우스. 1번 하우스는 일단 나의 신체, 여기 나오죠. 나의 신체. 신체를 나타내는 것, 몸, 외모, 그 다음에 자신, 페르소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1번 하우스는 앵글 하우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1470 하우스를 앵글 하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앵글 하우스, 앵귤러 하우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1번은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 상승하는 사인이 에리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리즈가 되면서 우리가 브레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앵글하우스의 브레하우스다. 그러면 여기는 1번은 뭘 뜻하느냐? 나를 뜻합니다. 나. 본인의 하우스이고 성격의 하우스, 생명의 하우스, 개성의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배 행성은요, 화성이에요. 양자리이고 우리가 일반 하우스를 양자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양자리라고 봤을 때 지배 행성은 화성이다. 양자리의 지배 행성 룰러 화성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능 앙진이 뭐냐면 나의 기능을 조금 더 잘 쓰는 거. 그러니까 태양의 기능을 조금 더 잘 쓰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하우스에 원래 태양이 5번 하우스 사자자리의 룰러입니다. 그런데 하우스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승하는 사인 양자리 에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 하우스의 특징을 보자면 1번은 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나를 뜻하면서 우리가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1번 하우스는 보통 우리가요.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가 1번 하우스이거든요. 네, 여기가 1번 하우스란 말이에요. 그죠? 1번 하우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상승점 어센던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상승점 어센던트 이거는 태어난 시간을 뜻한다. 시간을 뜻하고 태어난 시간이 되면서 상승점이 바로 어떤 사인인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나의 외부적인 모습.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페르조나,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우스, 어텐던트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일본하우스는 습관이나 버릇, 뭐 성질 뭐 이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외모나 기질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다리가 축축 길다. 그러면 어센던트는 사수자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작으면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스콜피오. 그러니까 어센던트가 그럴 때 약간 한국형 미인.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는 정갈자리.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외모나 기질 성격, 용모, 행동 이런 걸 다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1번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하우스는 우리가 0에서 7세, 1세에서 7세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뭐 선이라든지 이 행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가 될 때까지 필성이 있으면 환경 자체가 좋은 환경이 될 것이고 흉성이 있으면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발달 단계에서 이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하우스의 주요 키워드를 보면 계속합니다. 성격, 정체성, 그리고 자기 표현, 외모, 체형, 모습, 뭐 버릇, 성질, 기질, 뭐 이런 거 가면, 페르소나 이런 게 다 들어있고요. 스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 그리고 인간이 있으면 인생에서 생존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이 나를 보는 모습, 이게 이제 어센던트 1번 하우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인생의 접근 방식을 나타내는 게 2번 하우스 상승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1번 하우스는요, 출생 차트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우스의 시작점, 상승점, 상승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번 하우스는 성격, 성향, 기질, 품성,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단 말이죠. 자신의 내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다음에 표정, 외모, 신체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기한다, 가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나의 본 모습은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면 IC가 있는 곳이죠. 나의 내면. 그리고 또 어시스턴트가 페르소나, 가면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내가 나의 표현 방식, 나의 행동 방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냐는 10번 하우스 MC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떻게 생겼다, 생긴 모습, 그 다음에 나의 습관, 그 다음에 내가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 그러니까 나의 내면보다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어센던트 상승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하우스에 플루토까지 어떤 행성이 들어있을 때 작용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상승, 그 다음에 상승으로 하는 아까 여기 보면 상승하는 사인, 그다음에 기능 항진이 태양이었잖아요. 그럼 1번 하우스에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태양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지거든요. 잘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성향 자체는 굉장히 밝고 명랑합니다. 밝고 명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많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거 살펴보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 행성이 많다.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사고형이라고 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직관을 쓰는 사람이고요. 여기는 감정을 쓰는 사람, 여기는 감각을 쓰는 사람인데 여기서 잘 보면 자, 여기 잘 보면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또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주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 관계지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관계지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특히 요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거는 1번 하우스 또 1, 2, 3번 하우스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 중에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잘 보시면 1 하우스 여기에 태양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은 1번 하우스,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는 개인적인 영역, 그 다음에 직관을 쓰는 하우스인데 여기 특히 1번 하우스에 선이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성향이 강한 거죠. 여기가 어차피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근데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준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1번 하우스에 선이 있으면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식당 가면 왜 우리가 그, 그 뭐지,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 하우스에 썬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해주는 걸 좀 바라는 편이죠.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숟가락을 놓다 보면 다 놓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놓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거부터 놓고 놓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있잖아. 1번 하우스에 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인 업무나 이런 거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항상 좀 자신만만하다. 약간 독립적이다. 그리고 홀로 빛난다. 약간 있잖아요. 독재자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하우스에 선이 있으면 자신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렇게 오픈된다, 드러난다. 그리고 본인이 있잖아. 스스로 막 말을 하고 다녀. 나 지금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남들은 알고 싶지 않아도 본인이 막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난 편이다.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밝고 긍정적이다. 명확한 거 좋아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직접 지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좀 눈에 띄고요. 주목받기를 원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일본 하우스 태양이 불상에 있는 에리즈, 리오, 사수면 좀 더 그래요. 그리고 공사인도 약간 제머나이랑 리브라 그리고 어큐리어스 이러면 그런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하우스 그다음에 공기의 하우스는 그런 게 강합니다. 근데 이제 흙 하우스하고 물의 하우스는 조금 덜하긴 해요. 덜하긴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밝고 긍정적.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리드한다. 그리고 눈에 띄고 싶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는 책임감 강하고 명예욕이 높다. 그리고 자존심 강하다. 그리고요, 좀 주의할 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좀 약간 진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람을 쉽게 보는 성향이 있긴 합니다. 좀 낮게 보거나 그리고 좀 어, 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겸손해라. 겸손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외모는 눈이 동그랗고요. 약간 바르게 생긴 사람들이 많다. 근데 이 외모는 양띠일 때, 그러니까 에리지일 때, 토러스일 때, 제머나이일 때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는 그러니까 일본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 초급 단계에 별자리 할 때 생김새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이 있으면 1번 하우스에 달이 있어요. 그러면 달은 우리 어때요? 주기가 28일이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변하는 게 달이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변덕이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사인에 따라서 불사인에 있으면 마음이 급하다, 활동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상인일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없어요.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변덕스럽다. 여기에서 끝이 나고요. 약간 감정이 불안하고 민감하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급등하죠. 급등. 그 다음에 이게 심하면 정서 불안 증세 이런 것도 나타나죠. 대인관계로 보자면 사람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그리고 정에 이끌리는 마음이 약한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좀 그렇지 않아도 될 것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기 쉽고 감상적이 되고 눈물에 또 정에 약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상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도 직관은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무는 더 내면이고 더 감정이니까 직관이 더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 봤을 때는 연애 기질도 있고요. 유혹에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쉽게 빠져들고 또 때에 따라서는 쉽게 식는 금사빠의 사랑, 금사빠의 연예인, 연애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지는 거고요. 자, 1하우스 수성입니다. 수성. 수성이면 굉장히 지적이고 영리합니다. 그래서 또 말도 잘하고요. 재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약간의 그런 호기심, 탐구심 이런 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신경감이 신경장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죠. 기민합니다. 그래서 뭐 28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항상 주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큰 기운의 덕을 입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행성이 긍정, 길성이 있으면 머큐리가 더 그 빛을 발한다. 근데 주변에 뭐 흉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머큐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르고 윗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고 머리를 많이 굴리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말하는 직업, 뭐 가르치는 직업도 괜찮고요. 전령이나 비서도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있죠. 단점은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있겠지만 경솔해질 수도 있고요.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막 뭐 재주 뭐 그다음에 말과 행동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게요. 나는 말이 빨라요. 말이 빨라서 빨리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빨리 끊을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상대편이 좀 늦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을 조금 천천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죠. 일본하우스에 머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좀 있죠. 내가 얘기하는 거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들이. 근데 못 듣잖아요. 그러면 좀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막 답답하네 하고 넘어가지만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죠. 잔소리 같지만 계속 말을 한다라는 거. 외모는 작은 머리에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얘기한다. 저는 어센던트가 그러니까 사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작은 키에 날씬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수는 자기 몸도 확장시켜요. 그래서 약간 저 몸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하우스에 수성이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하우스 금성이 있는 사람들, 금성은요, 참 매력가예요. 매력이 많고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요. 우리 그 중에 유희진 씨 있죠? 유희진 씨가 1번 하우스에 비너스가 있어요. 하우스에 비너스가 있으면 대부분 잘생겼거나 미남 미녀가 많아요. 그런데 매력적인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유희진 씨를 잘생겼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런데 매력적이잖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뭐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는 약 비호감일 수도 있지만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호감형이잖아요. 되게 매력적인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삼시세끼 할 때 그 유해진 씨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그렇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점성학 차트를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일본 하우스에 매력 그 비누스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서 매력적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사근사근하고 개성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좋은 편이다. 외모도 좋은 편이다. 이거는 좋은 편이다예요. 반드시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대인관계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잘 알아요. 한 것을 끌어당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원만하다, 잘한다, 사람한테 사람 사귀는 것, 사람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징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들이밀던 아니면 말로써 표현을 하던 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낸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이 이제 잘 다가오는 편이다.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들이 다가오는데 긍정으로 다가오는 게 많더라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 뭐겠어요? 귀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것, 즐기는 것, 이거 또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금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점, 이기적이고 게을러진다? 그리고 귀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거울 공주, 거울 왕자가 많아요. 비너스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비너스는 홀이 있는데 거기에 영이 있는데 거기에 바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거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울 공주, 거울 왕자들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비너스는 우리가 그냥 흔히 타로 카드에서 봤을 때는 3번 여왕제 비너스를 쓰고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너스가 있는 사람은 매력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1번 하우스에 화성이 있는 사람. 화성이 있는 사람들은 개성이 강하고 힘과 용기, 의지력이 강하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활발하고 쾌활하게 하지만 안 뒤꿈치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극성도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불같은 성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가치관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용감하고 질서의식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화성은 마스는 에리즈의 주 룰러잖아요. 주인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경쟁, 경쟁 나도 아니니 나도 아니 뭐 나도 잘 모르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경쟁 의식을 갖고 있고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화성이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만 나를 비교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경쟁의식 강하고 자존심도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점은요, 급해요. 너무 급해요. 충동적이고 직설적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뒤끝을 남기죠. 본 뒤끝이 없어요. 할 말 다 하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어때요? 아, 저런 말을 왜 할까? 근데 이제 에리시들은 마스는 그거를 말을 숨기고 있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라고 봐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급하죠. 무모합니다. 그리고 충돌적이고 직설적이고 뒤끝 없다. 뒤끝 준다예요. 그리고 좀 다무지 알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무모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화를 잘 낸다. 이게 이제 마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 무모하다, 단순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화성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예요. 근데 이런 성향을 반드시 좀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적합 직업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 뭐, 불을 다루는 직업, 이런 것도 있고요. 용맹, 용기, 지혜가 필요한 직업. 그런 직업이 좋다라는 거고, 외모는 쌍꺼풀이 없고, 눈이 많고 아니고요. 눈이 맑고,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많고 아니에요. 눈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래서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릴 때 상처,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얼굴 부분에 약간, 뭐, 찢어진 상처, 찢어서 꼬맨 상처,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 상처가 있어서, 그게 이제, 화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화성입니다, 화성. 그러면 목성은요? 목성은, 어, 좀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거 목표가 담대하고 낙천적이고 하거든요. 자신감 있어요. 그리고 믿음직한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성향 자체는 낙천성이 있고 관대하다, 쾌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탁 리더십이 있죠. 이 목성은 교육, 종교 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종교도 그냥 사이비 정도라도 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타고난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좀 믿어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고 보자 하는 힘이 좋습니다. 성격도 좋아 보이고 보자 하는 힘이 나도 확장을 시키고요. 다른 모든
들 일도 확장시키고 다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면서 물질적인 기회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그런 행성이다.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이게 단점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제멋대로요.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감정적으로 확고하기가 쉽고요. 제일 중요한 거, 허세, 낭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들한테 잘 쏘고요.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 목성형으로 생긴 사람치고는 빈곤하게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려눈이 대체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외모는 사각인 경우가 많고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네, 몸을 확장시킨다니까요. 살이 찌기가 쉽고 달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다리랑 컨정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리랑 뭐 어스펙트에서 긍정의 어스펙트라도 나의 몸을 확장시킨다라고 보고요. 살이 찝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90도 스퀘어나 180도 어포지션으로 되어 있으면 약간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 하우스에 토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목성과 토성은 짝지예요. 짝지인데 이 밝고 쾌활하죠. 그러면 토성은 어떨까요? 내성적이 되는 거예요. 조용해요. 진지합니다. 말수가 없고요. 무표정합니다. 차갑죠. 냉정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강해요. 성실. 뭐예요? 근면성실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요. 성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노예 근성이 있다라고 보고 약간 호기심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호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토성은 호구는 아닌데 약간 노예 근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관리, 그다음에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하우스에 세턴이 있다는 건 실습까지 담당하는 하우스에 세턴이 있다는 건 엄격한 부모 내지는 내가 1세부터 7세까지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도 봐집니다. 음, 그리고 또 따라서는 물질적으로 약간 어려웠다라고도 봐지는 것. 그게 이제 1번 하우스 세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요, 열등감, 무기력함, 이런 걸 느끼기는 쉽지만, 이 열등감이 오히려 야망을 성취하고, 뭐, 나의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우스 세턴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려운 면이 있겠다. 그런데 그 어려운 면이 책임감이다. 그 책임감은 내가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인하우스 세턴 있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강한 의지, 노력한 성공, 대기만성형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꼼꼼하고 철저하다. 그리고 단점은요, 비관적, 비판적, 우울, 의심, 불안, 두려움, 집착, 억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두려움도 있고요. 집착, 억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 이 사람들은요, 인생 후반에 있어서 이 노력이 낭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후반기 성공을 거둔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을 많이 체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턴이 1번 하우스에 있다는 건 보통 한 7세까지의 환경, 어린 시절의 환경도 힘들겠지만, 세턴이 주기가 20.5년, 한 놈대 30년이거든요. 그러면서 30대 언저리에 다시 1번 하우스로 오겠죠. 그렇게 되면 1번 하우스, 나 자신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게 성공도를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1번 하우스에 세턴이 있는 사람들 대개 이제 27세, 27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떤 게 어려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금전적인 게 일단 어려웠다. 그리고 마음도 되게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 29세에서 30세 언저리에
뭐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내지는 돈 버는 거 다 날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하우스 세터는 그게 또 기폭제가 되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생의 후반에서는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외모는요, 힘 많이 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피부가 좋지 않습니다. 피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염 있는 사람들 있죠. 일본 와서 세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약간 차갑고 무표정하지만 성실하다. 근면성실. 이거는 일본 하우스 토성의 기본적인 어, 형태다. 키워드다.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힘들어요. 2번에 들어가면 금전이 힘들고, 뭐 3번에 들어가면 교우 관계가 힘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성취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금문승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토성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천왕성 볼까요? 천왕성. 천왕성은 성향이 독특하여 괴이하여 예측하기가 쉽다. 이게 천왕성의 기본 키워드예요. 그러면 생각이 매우 독특해요. 본능적으로 독특합니다. 직관이 뛰어나고 일본 하우스에 있으니까 당연히 직관이 뛰어나겠죠. 사람을 끌어당기는데 스스로에 끌어당기는 거는 재미죠. 근데 얘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고요. 단적으로는 고집이 세요. 이 천왕성이 어디 별이에요? 스 별이란 말이에요. 스는 픽스잖아요. 당연히 얘도 고집이 세겠죠. 신경적이겠죠. 옥타가 높다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배웠을 때 이는 수성 원 플러스 원이다. 수성보다 한 단계가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성이 어때요? 깊고 신경질적이잖아요. 불안함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부정으로 가게 되면. 그런데 얘가 수성보다 한 단계 더 높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굉장히 독한 기분이 있겠죠. 느끼는 편입니다. 응. 근데 자기 표현할 때요, 되게 그 개성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이 안 하는 머리를 하고 온다든가 남들이 안 입는 옷, 남들이 안 입는 스타일, 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토성과 다르게 굉장히 진보적이고 독창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토성하고는 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선이 남보다 남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질서를 지키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다. 지 맘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쉽지만 한쪽으로 평중된 마음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데 리더를 막상 하고 나면 본인이 힘들어서 좀 이제 이거 못하겠다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이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타인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총명하고 참신하고 연구심, 발명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크게 명성을 얻거나 반대로 읽거나, 이 까르마의 이제 폭이 큰 편이고요. 천왕성은 독특한 에너지로 주변의 관념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관념을 파괴하고 미래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천왕성과 조합을 이루면 진보적인 생각과 독특함, 남다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조화로 이루게 되면 약간 시스템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규정화가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반항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변덕과 사치가 있고 말과 행동이 놀랍고 예측 불허가 되는 사람들이죠. 하우스에 유레너스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을 변동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굴을 고칠 수 있겠어요? 물론 얼굴도 고칠 수 있겠다, 그죠? 성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보다는 이름을 바꾸거나 뭐 이런 성향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러면 1번 하우스 해왕성이 어떨까? 해왕성.
이 해왕성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포세이돈이, 포세이돈의 그런 신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하고 나하고의 경계 구분이 별로 없어요. 모호해요. 타인의 에너지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에 약합니다. 동정, 연민,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 환경에 민감하고 직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이다. 그러니까, 1번 하우스의 넵튠이 긍정으로 봤을 때는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질 세계와 약간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며시 사라지는 게 넵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물질계, 그다음에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육감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통찰력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넵튠이 모할 수도 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자기 편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넵튠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과연 모를까? 다 알면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주변의 이미지를 흡수를 하거든. 다 이 사람들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피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격이 부드럽다, 유연하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준다, 품성이 착하다, 이렇게는 보이죠. 그런데 어쨌든 넵튠은 중독의 키워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며시 사라진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동정 연민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감이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낮은 동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서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넵튠은 저는 어 남들은 약간 해명이가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알고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플루토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1번 하우스 플루토 강렬합니다. 강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 용기를 가지고 있고, 다소 거만하고 실력을 뽐냅니다. 그리고 정작 남들 앞에 나서는 거는 꺼립니다. 조용한 카리스마, 조용한 힘과 자력으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진 조건 모두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개혁을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운법으로 성형수술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자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스의 기질은 있다. 하지만 고독하다. 이것도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은둔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타인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약간 고립되기 쉽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 하우스 플루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걸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분노하기 쉽고요. 탄처럼 터지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권력,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권력 좋아합니다. 여기 사람들. 일본 하우스 플루토. 젊은 시절에는 카르마가 이제 좀 쓸 수 있죠.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력 맛을 알게 되면 어떤지 강한 권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치유의 힘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고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플루토는 강렬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1세부터 7세까지의 그런 황금 영역도 나타내거든요. 천국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황금이 녹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스턴, 천여 명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어린 시절 환경이 좋지는 않다라고도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약간 건강으로도 신경을 썼어야 됐었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에 플루토까지 알아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사인인지, 어떤 사인에 태양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에리스 태양, 그 다음에 토로스 태양, 제모나이 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 기초과정, 2단계 행성과 결합해서 하우스의 의미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하우스는 어쨌든 자기 주관이 강한 하우스이고 나를 뜻하는 하우스예요. 그러면서 이 행성들이 모두 만나면서 나를 어필하는 행성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기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아지겠고 효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의지로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번 하우스에 있는 행성들을 좀 잘 살펴보았고요. 교과서적으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들이랑 좀 접목해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다른 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번 하우스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